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뭐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에 대한 얘기는 없고 이제 점점 더 온라인 강의에 비대면 강의에 익숙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보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양기관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진단 키트,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가 어떤 방법,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우선 앞선 영상을 먼저 보셨겠지만 참 이상한 나라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뭐 국민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반에는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이런 역경을 충분히 이제 겪어내고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뭔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다. 이건 뒤쪽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바이러스, 왕관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라고 얘기를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박테리아, 세균과 바이러스는 무엇인가 생긴 모양부터 한번 볼게요. 자, 박테리아는 이런 식으로, 자, 왼쪽으로 보시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박테리아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형태가 되어 있고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돌기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돌기 모양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요 모양만 봐도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은 바로 어떤 다른 부분들이 기생을 흡착을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공기 중에 이런 바이러스들이 떠다니다가 어떤 흡착을 해야 될 부분엔 아주 쉽게 흡착을 할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대로 박테리아는 아주 많은 세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테리아를 세균이라고 부르고요. 바이러스는 그냥 바이러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뭐냐? 박테리아는 현재 항생제라는 부분으로 치료약이 개발이 되었어요. 하지만 바이러스는 현재 항바이러스제가 있긴 하지만 치료제가 완벽하게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볼게요.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만 나와도 딱 기분이 나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박테리아는 세균은 자, 맨 왼쪽의 그림 여기 보면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있어요. 이 안에 있는 실 같은 것은 DNA입니다. 자, 그래서 세균은 어떠한 조건만 맞춰지게 되면 세균은 분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분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세균들은 자가 증식을 하죠. 자, 습도가 맞거나 온도가 맞게 될 경우는 세균들은 이분법을 통해서 자가 증식을 합니다. 자, 구조론적으로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막이 있죠. 세포막이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외피가 있고 그냥 안에 DNA만 있어요. 이렇게 DNA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떻게 증식을 하느냐? 우리 지금 많이 봤습니다. 그죠? 이렇게 앞서 본 그림처럼 이렇게 왕관형처럼 이렇게 흡착이 있습니다. 자, 이런 흡착이 쭉 떠다니다가 바이러스의 증식 원리를 볼게요. 어느 세포에 탁 달라붙습니다. 어느 세포에 달라붙게 되면 얘가 이 안에 있는 이 DNA가 세포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 세포 습착이 되고 세포 속으로 쑥 들어가죠. 그죠? 자, 요렇게 DNA가 되게 되면 이 세포 안에서 무한 증식을 합니다. DNA는 자기 복제를 통해서 무한 증식을 하게 됩니다. 자, 무한 증식을 하게 되고 이 세포가 견디다 못해서 자, 세포에 침입을 하죠. 그죠?
그리고 외피가 터져서 DNA가 밖으로 나옵니다. DNA가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포가 견디다 못해서 빵 터집니다. 빵 터져서 밖으로 뿅뿅 나옵니다. 이게 바이러스가. 그러면 이 나온 바이러스가 다시 다른 세포에 결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한하게 지금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증상들이 발열 증상들이 나타난다든지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래서 기존의 세포들은 파괴가 되고 무한 증식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는 항바이러스제나 약은 없다. 그러면 이 맨 왼쪽에 있는 세균은 어떠냐? 세균은 세포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녹여, 자, 이 세포막을 녹이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페니실린이라든지 세팔로스포린계의 세파 항생제라든지 마크로라이드계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라든지 이렇게 항생제가 이 세포막을 녹여서 이런 부분들을 치료를 이 세균 자체가 힘을 못 쓰도록 하게 하는데, 아직까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문제는 없다. 그래서 많이 어렵다. 자, 그렇다면 구조는 어떻게 생겼느냐?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어, 예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균입니다. 탄저균이라고 부르는 호흡기계 치명적인 균입니다. 이 탄저균을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이고요. 이 탄저균, 균은 보통 이렇게 보시다시피 겉모양이 이렇게 세포막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까 최초에 보셨던 그 모양대로 많은 흡백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죠? 이 안에 이렇게 안에 DNA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자현미경을 두었는데요. 코로나입니다. 오타. 코로나. 자, 보시면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죠? 왕관 모양처럼 생겼고, 여기서도 좀 왕관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자, 어떤 질병들을 유발하느냐? 세균은 대장균,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유산균, 자, 균이라고 부르는 세균들이 있고요. 바이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바이러스성 질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독감 예방 주사를 맞는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에 속합니다. 다행히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타미플루라는 치료 개발약은 있죠. 세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 콜레라균, 장티푸스균, 이런 이질균 이런 균들은 보통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폐렴, 호흡기 질환, 이제 이렇게 보통 사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메르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감염 정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비말 감염.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초기에는 감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말 감염이라고 해서 그 체액을 통해서만 감염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기를 타고 흐르는 에어로졸 감염, 공기 감염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좀 더 광범위하게 확산이 된다. 자, 세균하고 그리고 요게 병원체 크기를 볼게요. 자, 비말 감염이 되는 것은 그런 직경이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는 요 정도 크기가 되는데 요 정도 크기 되는데 지금 공기 감염으로 되는 것은 아주 작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스크의 어, 차단 정도, 마스크의 차단 정도가 이 바이러스의 크기에, 병원체 크기에 따라서 그 마스크가 얼마나 차단되는지, 차단되지 않은지에 대한 효과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되는 마스크 같은 경우는 KF94,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공적 마스크로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지금 80으로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초기에 나왔던 KF94가 보통 이런 바이러스까지도 이렇게 커버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 없으면 면 마스크로도 괜찮아요. 면 마스크 역시 내가 가진 감염 요인을 상대방에게 전달을 안 시키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통해서 감염이 됐다, 아, 내가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통해서 일자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어로졸, 그러니까 공기 감염 자체가 그만큼 적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 전 세계적으로 없어서 못 판다라고 할 정도로 어, 전 세계에 러브콜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단 키트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진단 키트가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진의 의료 퀄리티 그리고 그 신속함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 진단 키트입니다. 자, 그래서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식적으로 그 코로나 진단 키트는 어떤 것이냐. 자, 이렇게 생겼고, 방법은 이런 식으로 한다. 자, 초기에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이제 제작이 되려고 하는 그 순간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염려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느 정도의 그 우리나라를 위험 국가, 감염 위험 국가로 이렇게 분류할 정도로의 약간 수모감을 느끼곤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의료 체계의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미국에서도 이 도널드 트럼프가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 비행기로 이 진단 키트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현재의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진단 키트가 무엇인지는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 얻어왔습니다. 얻어왔고요. 이게 100%그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키트는 아니지만 동일한 방법의 그 내용입니다. PCR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PCR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선별진료소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세 가지 검체를 채취를 합니다. 하나는 코 안쪽에 있는 비강 안쪽에 있는 검체, 하나는 목 안에 있는 검체, 또 하나는 발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검체를 긁어낸다고 해야 되나요? 자, 뜯어볼게요. 그러면은 안에는 구성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는 굵고요. 하나는 얇아요. 자, 먼저 얇은 것부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로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끝에 이렇게 어, 음, 솔 같은 모양이 아주 이제 부드러운 모양이 여기 있습니다. 콧물, 비강세포, 상피세포를 채취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성분이어야 돼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하면 코 안쪽에 여기 목으로 넘어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코 안쪽에서 이렇게 이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검체를 제가 한번 검출해 보겠습니다. 자, 코에 넣어 볼게요. 너무 넣겠어요. 원래는 쑥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못 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검체를 담아줍니다. 1번 검체. 그리고 두 번째 검체는 자, 아까와는 다르게 좀 단단하죠. 자, 이 단단한 검체를 목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목 안에 있는 검체를 이렇게 긁어서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번 검체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시약에 담게 되면 세 번째 그 가래도 뱉게 되고 그 시약은 요 위에 보시는 요 시약통에 담아서 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콧물도 나오는데요.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진단 키트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 진단 키트가 각광을 받고 있느냐? 첫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됐을 때 진단 키트의 기본형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이 염기 서열을, 그러니까 DNA를 정보를 알아야 돼요. 그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었느냐면 그 당시 1번 환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번 환자가 아니고요. 중국의 1번 환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던, 중국에서 그 DNA 지도를 완성을 했습니다. 게놈 지도를 완성을 했죠. 그리고 그거를 공유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게놈 지도를 받아서 그 염기 서열의 특정한 부분들,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특정 A, 특정 B, 특정 C, 특정 C, D,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형이 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기존 업체들이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검사 시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왜 정부가 그거를 협조를 했냐면 그 검사 시약을 아주 빠른 시기에 어, 그거를 승인을 해주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승인이 되게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게 바로 행정적인 처리인데 승인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죠. 그리고 진단 키트를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효과적이다. 그리고 효과적이지 못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수정을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하루에 12,000명 이상이 코로나를 검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확진자에 대한 동선도 파악을 할 수 있었고, 지금 최근에 10명 정도 또는 10명 이하 정도까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지금 진단 키트입니다. 그러면 이 진단 키트는 무엇이냐? PCR이라는 이게 폴리메라제 체인 리액팅이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이 뭐냐면, 이 기법은 아주 좀 유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범죄인을 이제 확인한다고 하죠. 그럴 때 보통 요즘의 과학 기술로서는 무엇을 사용하느냐? DNA 추출법을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DNA 추출법이 요 유사한 방법입니다. 자, 말씀을 드릴게요. RT라고 하는 부분, 이거는 조금 이제 전문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자, DNA가 있어요. DNA가 있으면 이 DNA는 디옥시리보 핵산이라고 해서 그 리옥시리보 핵산의 두 개의 삿을, 잘난 척했습니다. 자, 그 DNA는 두 개의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그 이중 나선 구조를 한 개의 나선 구조로 이렇게 벗겨냅니다. 그리고 특별한 효소, 아까 우리가 이런 그 통 안에 넣었던 이게 효소가 들어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효소가 들어있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저기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믹스된 효소에다가 이렇게 담궈두고 되게 되면, 요렇게 95도가 되면 이 DNA 특징이 이게 하나씩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죠? 자, 분리가 된 이 부분들은 이건 프리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정한 효소가 달라붙게끔 이렇게 만들어놔요. 이렇게. 요게 이제 기술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두 가닥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두 가닥이 어떻게 되느냐? 한 55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게 두 가닥이 이렇게 딱 분리가 되면서 이 프리머리가 이게 생깁니다. 자,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서 염기서열, 이 게놈 지도를 줬다고 얘기를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게놈 지도. 그 게놈 지도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 자, 이 특성을 여기다 붙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여기다 붙입니다. 그리고 복제를 합니다. 무한히. 그러면 복제가 막 되겠죠. 복제가 막 돼가지고 2의 30승까지 이게 한 10억 정도까지 복제를 막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여기에서 코로나 물질이, 내가 만약에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이러한 물질들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안 나오게 되면 음성. 만약에 이러한 물질들이 만약에 나왔다. 왜냐하면 이런 물질들을 붙이세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이, 이런 염기 서열들이 딱 붙었다. 이렇게 되면 양성이 되는 겁니다.
전체 11개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 12개 염기 서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진단 키트가 찾고, 검진할 수 있는 것은 9개 염기 서열. 그리고 미국의 FDA에 있는 CDC에서 인정하는 것은 3개의 염기 서열입니다. 이 3개의 염기 서열 때문에 초창기에 미국에서는 뭐 한국의 진단 키트가 어쩌고 저쩌고 했던 부분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3개의 진단 서열까지 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음, 자, 이거는 진단 키트를 이렇게 시료를 채취를 했죠. 그리고 RNA를 추출을 합니다. 두 개를 분리를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통해 PCR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증폭값이 35 이하면 양성, 초과하면 음성. 자, 요거는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는 CT 값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값을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월 4일 날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긴급 사용을 허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1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 이런 현상이 12월 말에 중국부터 터졌고요. 1월 중순부터 우리나라의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2월 29일 정확도를 높인 새 진단키트를 긴급 사용 추가 승인을 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염기서열에서 전체 12개 염기서열에서 처음에 몇 개 염기서열, 몇 개 염기서열 이렇게 하면서 그 정확도를 더 높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 30개국의 진단키트를 초기 수출을 했고요. 기타 뭐 미국, 중국, 일본, 홍콩, 캐나다, 남미 지역 이렇게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긴급 사용을 신청을 허가하는 것을 아무래도 약품에 대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있는 FDA, 미국에 있는 연방 그 드럭 승인 기구에서 이걸 해주면 더 신뢰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왜 말씀드렸느냐? PCR이라는 방법이 바로 우리 보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PCR이라는 호흡기 바이러스 PCR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급여 환자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검사이지만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PCR,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입원 환자의 PCR은 급여로 D68020-6C라는 이 PCR 그 코드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단 키트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실제적으로 보험에 이 우리가 배우는 건강보험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코로나는 코로나의 그 예방 조치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의료진들의 퀄리티도 많이 올라갔었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그리고 선도하는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나 일반 전염에 대한 그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상당히 위상이 올라간 걸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위상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라는 것을 조금 느낌상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은 다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